안녕하세요. 시와여관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IT라는 국가와 그리고 미국의 전 트럼프 대통령 소식 관한 음원 들으시면서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IT의 아주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폭력 현장의 이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지문 정리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사용했던 음원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들어보실게요. Other headlines, President Biden plans to designate Kenya as a major non-NATO ally. 네, 오늘 다른 주요 소식들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케냐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주요 맹방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자, 이 우방이 있고 맹방이 있죠. 그걸 이제 좀 더 풀어서 하면은 맹방은 이제 동맹국이라고 하고요. 우방은 우호국이라고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서 designate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designate라는 단어는 공무원들, 공직자 될 때 거쳐가는 과정이면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딱 그걸로 정한다라는 의미로 지정이죠. 지정인데 공직자가 될 때는 이런 순서죠. 공직자 후보로 지명을 해서 인준, 청문회, confirmation hearing을 거치고 임명, 취임, 자, 그 다음에 취임 중에서도 선서를 하면서 하는 선서 취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당 내부 같은 데서 후보를 정해두는 내정이 있는데 오늘 나온 이건 내정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중에 골라 쓰는 인선, 그리고 특정한 자리에 발탁해서 쓰는 기용, 한 명이라도 이거는 되는 겁니다. 탭. 그리고 부임하다, take up the post 이렇게 정리하시죠. Mr. Biden made the announcement as he hosted Kenyan President William Ruto at the White House today. 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케냐의 루토 대통령을 영접하면서 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이 호스트가 이제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주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주관이 될 수가 없겠고요. 또 중요한 해석으로는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호스트를 한다. 그럴 때는 주둔국이라는 의미가 되죠. 주둔시키고 있다는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It's the first official state visit to the U.S. by an African leader in more than 15 years. 네, 이는 15년여 기간 동안에 아프리카의 지도자가 미국을 공식 국빈 방문하는 최초 사례입니다. 자,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최초로 했다는 건데요. 스테이트 비짓 이렇게 해서 풀어서 하면 원래 국빈이라고 하면 스테이트 게스트라고 하는데 붙여서 이렇게 놔두면 국빈 방문이라고 합니다. 풀었을 수도 있겠죠. 표현할 때는. 자, 그리고 공식이 있고 정식 있죠. 형식 같은 걸 제대로 다 갖춰서 하는 formal 구분하시고요. President Biden also thanked Ruto for deploying Kenyan forces to combat the violence in Haiti, and he defended his decision to withhold U.S. troops.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루토 대통령에게 IT의 폭력 상황에 맞서 대항하도록 케냐군을 파병해준 데 대해서 사의를 표했고 그리고 미군 병력 파병 보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디플로이가 이제 정말 많은 해석이 있어요.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보시기도 하겠지만 기본 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안 타국에 가서 전투를 수행하는. 지금 이거는 케냐에서 IT로 한동안 보내져서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파병이라는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식별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withhold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를 남에게 주지 않고 손에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가지고 세금 쪽으로 오게 되면
사업주가 이 직원이 세금으로 내야 할 거를 직원에게 그 금액을 급여 중에서 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쥐고 있다가 세금 납부 기한이 오면 그때 가서 그냥 다이렉트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천징수라고 원천징수세라고 할 때 쓰이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미국에서 병력을 보내지 않고 쥐고 있다라는 의미로 즉 여기선 파병 보류가 되겠습니다. withhold. 자, 그리고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해석도 했지만 케냐 IT 파병이라고 방금 전에 관련해서 이렇게 실제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Haiti is in an area of the Caribbean that is very volatile. 네, IT는 매우 불안정한 카리브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발라토일은 원래 휘발성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언제 어디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unstable의 어떤 묘사죠. 이게. There's a lot going on in this hemisphere, and we're in a situation where we want to do all we can without us looking like America once again is stepping over and deciding this is what must be done. 지금 이 반구에서 많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미국 한때 월권을 행하던 미국처럼 어떤 일이 어떤 조치가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스피어는 원래 구체적인 둥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해미, 즉 절반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원형 구체를 절반 자른 거죠. 지구를 이제 남반구, 북반구, 동반구, 서반구 이런 식으로 나눌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반구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자, 스텝 5는 선을 넘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선 정식으로 권한을 넘어서게 국가를 주체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overstep authority 이런 말도 쓰는데요. 월권을 뜻하죠. 여기서는. President Biden also addressed the decision this week b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o seek arrest warrants for Israel's prime minister and defense minister, as well as 3 Hamas leaders.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금주에 국제형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으로 또 이에 국방장관도 적용 대상이고 더 나아가 3명의 하마스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자, 네, 여기서는 자명하게 이 범죄가 아니라는 거는 당연히 아시리라 보고요. 국제형사재판소. 자, 그리고요, 이 체포가 있죠. 체포가 있기 전에 구속, 구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체포는 이제 영장을 정식으로 발부받아서 해야 되고, 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더라도 차후에라도 영장을 꼭 발부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죠. 그래서 체포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라운드업, 어프리엔드 검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범인 같은 용의자 같은 사람들이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적발이라고 해서 행위를 잡아내는 catch and cover. 그 다음에 연행되는 거죠. 유치장 같은 데를 take into custody. 그 다음에 정식으로 사건 입건이라고 해서 이번에 안타까운 어떤 분이 운전 역주행하다가 시청 앞 인근에서 9명 사망, 또 상당수 부상자 발생시킨 사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입건이 되셨죠, 그분이. 그럴 때 쓰는 거죠, 부킹. 자, 그 다음에 이 디테인은 구속부터, 그리고 불법적인 성격일 때는 억류라고도 합니다. 디테인. The president said the U.S. does not recognize the ICC's jurisdiction, adding that there is no equivalence between Israel and Hamas. 미국은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그 관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동등한 성격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Two Senate committees have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Donald Trump's reported offer to roll back President Biden's environmental policies in exchange for $1 billion in campaign donations. 네, 두 상원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환경 정책을 철회하고자 하는 알려진 그 보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에 대가로 선거 유세 기부금 10억 달러에 달하는 선거 유세 기부금을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대가로 해서 이걸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이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관련해서 이제 딸려 있는 각주 부분에 추가로 정리를 잠깐 보시죠. 이 프렌드 아까 얘기 드렸죠. 자, 그 다음에 호스팅 이거 중요하니까요.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플로이 실전 배치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입 그 다음에 파병 전개 참 많은 해석을 해요. 이 디플로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전개 아까 이 전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어떤 한 곳에 있는데 배치되어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성격일 때 쓰는 거죠. 우리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몇 척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때 올 때 전개라는 말을 썼죠. 언론에서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입, 파견, 출동,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꼭 숙지하고 맥락에서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스패치는 급하죠. 긴급하게 파견하는. 자, 자대 배치는 assignment to duty station. 그 다음에 주한미군 한동안 우리나라 평택으로 옮겨간다고 그래가지고 위치만 바꾸는 재배치를 했었는데 그런 때는 repositioning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파병을 확실하게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운 레인지를 붙여 쓰는데요. 다운 레인지가 원래가 이게 사격장이에요. 레인지가 사격장의 관역을 향해서라는 얘기를 이제 해외로 싸우러 간다는 그런 묘사로 이제 미군이 쓰죠. 그래서 deploy down range 명사로는 overseas tour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정식 파병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오늘 질문 잘 정리해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